자, 30번 경매와 공매 MPL 투자로 대박을 하자 해놨는데, MPL은요 부실채권, 아까 건전당권은 거 있죠, 그거를 사는 겁니다. 은행의 건전당권을 내가 대신 살 수 있는 이런 권리입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양도소득세도 없앨 수 있다, 막 이런 건데,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그림 봅니다. 인터넷으로 국가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공매인데, 우리는 밑에 잘 봅니다. 권리금 보증금이 없는 국공유 재산을 인정한다. 컷비점, 컷비점을 권리금도 없이 전세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1년치를 주면서 빌리는 겁니다. 자, 요게 수강생들이 많이 우리 수강생들이 공매를 배워서 많이 낙찰받았어요. 받아하고 실업자 면하고 몇 억씩 벌어가죠. 우리 학원에 입문해가지고. 자, 봅니다. 33번은요, 요 깔때기, 요거를 빌려줍니다. 컷비점이라고. 빌려주는데 수강생 낙찰 받아가지고 한 달에 매출 2,500 올리고, 한 달에 컷비, 재료비하고 인건비, 알바비 1,500 주고,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서 5년간 했으니까 6억을 벌어갔다.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자, 그게 1,456만원이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1,970만원에 1년에 주기로 해서 6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말고, 요 후임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낙찰받아가지고, 우리 노블파크 앞에 거 있거든요. 노블파크. 그거 낙찰받아가지고 한 6억 정도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참 좋아했어요. 원장님, 효자 하나 생겼습니다. 매달 통장에 1,000만원씩 차포마상 띄고 탁 통장에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때는 5년이었어요. 지금 6년인데. 거기서 한 5, 6억 벌어갔다. 낙찰받아. 그게 학원에, 실업제대하고 학원에 가지고, 직장 구하고, 돈 5, 6억 버리고, 지금 제주도 가 있어요. 제주도 가 있는데, 명의 변경 안 됩니다. 자기 명의로 계속 갖고 와 있는 5년 동안. 그게 낙찰받고 나니까, 누가 전화 왔대. 1억 줄 테니까 안 는가? 1억 줄 테니까. 근데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명의 변경 안 된대요. 한번 낙찰 받으면 그 사람 명의로 끌고 와야 돼. 몰라. 법인을 받았으면은 대표자 변경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막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4번. 이 컷비점 있죠, 요거. 요 그림 있죠? 여기 어디냐, 그러면은, 통영에 가면은 동피랑 안에 그 음악당이 있어요. 통영에 가면은. 음악당 거기에 보면은 이게 나왔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5,100이 받았습니다. 6년간 받았는데, 옛날에는 한 9,500, 한 1억 주고 한 겁니다. 코로나서 작게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3, 400원 매일 오릅니다. 주말 되면 5, 600. 주말 되면은 막 꼬마들 와가지고 그 뭡니까? 중국제 그 뭡니까? 양안 그 나오는 거, 막 그런 걸 많이 사는데요. 사고, 이게 세 군데, 여기는 세 군데래. 뭐가 움직이는 데가 이 세 군데. 요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세 군데를 같이 경영하는데, 이제 문제는 요 수강생의 따님이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았는데 실업자예요. 근데 낙찰 받고 하나 맡겼더니 너무 좋아한대요. 실업자다가 일거리에서 보세요. 정말 기쁩니다. 일하는 기쁨, 노동의 가치, 이런 게 이제 죽이는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 학원에 입문한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 또 받아서 이분이 뭘 받았냐? 미륵산에 케이블카 그 탄 데 있죠? 그것도 하나 또 받았어. 얼마 전에. 그 케이블카 식당 있고 막 있죠? 미륵산 그 케이블 탈라 그러면 있고요. 그것도 받았어.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통영시 거주자로서 입찰하도록. 보통은 보면은 이것도 그래요. 창원시 거주자로서.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창원시 거주자. 밑에 거는 통영시 거주자.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보통 보면 한 70%는 그 거주자만 입찰해라 이런 거고, 한 30% 정도는 여러 경남도청의 컷비점 이런 거는 아무나 해도 돼요. 서울 사람도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시의 거주자로서 합니다. 그래서 공매에서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이제 검시하는 거 다음 배웁시다. 자, 35번입니다. 주차량 공매. 주차량. 이게 지금, 통영의 주차량이 나왔어요. 지금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12월 8일날 4시까지. 12월 8일날 4시까지인데, 1년에 1200만원, 600평인데, 75면. 크죠, 그죠? 75면 같으면 작진 않죠? 75면에 1년간에는, 한 1300만원인데, 좀 더 써야 되겠죠? 뭐, 1500이든지 뭐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 전국에 많습니다. 아까 뭐 검색을 어찌 하느냐? 간단해 봅시다. 어디 간다고요? 온비더. 온비더 가서 부동산 올립니다. 첫 단주. 첫 단주에 부동산 처분 방식의 임대 눌리고 그냥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빌려주는 겁니다. 전국에서. 전국에 쭉 빌리게, 이런 거 아까 급이 있는 겁니다. 498개. 그 제가 그러죠.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공매의 임대 물건. 지금 잡으려면 또 다음 주에 또 바뀌어요. 낙찰된 거는 쑥 빠져나오고 또 기존 거는 또 한 10% 빼가지고 또 더 떠나가지고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막 그냥 말이다. 여러 뭐 공항에 면세점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온갖 것 다 나와. 주차장 부지도 나오고 우리 저기 창원에도 가보면 저기 상남 가보면 관공서 같은 데 많은 데가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죠. 큰 부지. 예로 창원 중앙역에 우리 KT 타려고 하면 차 몇 기잖아. 돈 주죠. 그런 게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 자, 여기 이제 1년에 1200만원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써놨네. 입찰 참가 자격.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가 통영시에 소지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대부분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서울은 보통 안 묶어놨더라고. 서울의 주차량은 아마 전국에서 안 묶어오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묶어놓은 데도 있고, 이거는 주체마다 이 공단이고 이러거든요. 통영시장님은 또 이제 저거 시민을 위해 되니까 이런 거고, 뭐 문화재단 샀고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막 그냥 아무나도 프리하게 하고 막 다 그래요. 그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36번. 경매와 공매가 경매다. 자, 두 동의 상가가 나오는데 4층, 5층은 경매에서 1억 1200, 1억 1100인데 공매에서는 7200에 우리 수강생이 3층을 낙찰받습니다. 한 4천만 싸죠? 자, 밑에 거는 공매예요. 공매 7200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경매장 가서 1억 1200, 1억 1100 이렇게 받더라고. 그럼 밑에 공매가 싸죠? 공매가. 그래서 공매가 아무래도 낙찰가가 좀 작습니다. 작고 낙찰가도 낮고 그래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래요. 똑같이 나오더라도 그래요. 그 똑같은 3, 4, 5층인데 3층은 공매라서 7,200, 4층, 5층은 1억 1,200. 거의 한 4천만 싸요. 4천만이 작습니까? 4천만하고 원장님하고 통수물로 하면은 한 번에 10만원씩 400분이네. 400번. 응? 아시겠죠? 김회장 가지 마시고 원장님하고 400분을 10만원씩 400분을 맞나? 400분. 4천만원이나? 맞네. 400분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왜 경매장 갖다 그래 비싸게 주고 사느냐고. 자, 넘어갑니다. 37번. 아이고, 2년간 경매로 20억 버렸다. 아따, 참. 생긴 것도 똥똥하게, 그죠? 통통하게 잘생기시네. 이분도 외환은행 직원입니다. 외환은행. 여기 보면은 외환은행 직원인데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쪄가지고 나중에 입버렸대요. 경매에서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건 주로 토지입니다. 토지에서 잘 샀는데 아주 도로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알고 미리 잘 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주로 큰 것들. 자, 그 다음에 38번. 아이고, 우리 왼쪽에 오른쪽에 미녀가 지금은 이제 아줌에 됐겠네. 천연대 이때는 됐는데 경매에 푹 빠진 두 여성은 역세권만 잘하는 동네 산대요. 그래서 너무 창원 사람이 저기 전라도 물건 하지 마시고 또 전라도 사람들 창원 물건 하지 마시고 자기 동네를 잘 찾으라고. 자기 동네. 알겠죠? 자기 주변에 잘하는 동네 이런 데를 해야 되지. 요런 사람이 저기 인천까지 가서 뭐 쫓아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창원에 더 많습니다. 창원에. 아, 이분 누굽니까? 어이구, 참 젊은 대닥이죠. 너하게 막 신안을 진지할 때. 제가 이제 이게 조은행이 합병도 합니다. 신한은행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신한이 됐는데 그때 마산 지점장 하고 있을 때 매일경제에서
2005년도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6년. 16년 됐다, 그죠? 16년에 지임장할 때, 그때 이제 기사입니다. 5천만짜리 기사. 광고 효과 나온 거. 자, 40번. 모텔인데, 경매에서는 2억 3천, 공매에서는 1억 4천, 11명, 1명, 8,800이 싸더라. 그래서 공매를 뺀. 그래서 앞으로 공매를 많이 빼주겠습니다. 공매를.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이게 경매에서는 요게 낙찰가가 2억 3천, 2억 3천, 공매는 1억 4천 배. 자, 이래서요. 이 사람이 대구 사람입니다. 공매에서 1억 4천 배 사갖고 경매장 와서 1등한 사람 뭐 다리를 잡았어요. 내가 1억 4천 백에 산 사람인데 좀 1억 9천에 내 넘가줄게. 내한테 대사를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한테 왔어요. 대출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매 A한테 대출을 해주고 1억을 해주고 B가 1억 9천에 예상 그렇습니다. 1억 9천에 사는 거라서 넘가주는. 그럼 B는 4천만 원 싸게 사고 또 A는 5천만 원 비싸게 팔아먹고 1억입니다. 그죠? A가 제일 멋진 애라. 10% 걸고 G는 5천만 원 먹고 빠지고. B는 경매에서 2억 3천 샀는데 공매 낙찰자가 1억 9천 가지고 하기에는 좋다 그러면 내 장관만 치를게. 그럼 네가 네 공매에서 치르고 내한테 넘가주라. 그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당일날 이전 가능해요. 이전하고 채무자 명의 변경하고 그거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안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해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B가 1억 9천에 사가지고 8억 5천에 팔았어요. 몇 년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10원 안 냈어. 왜 안 냈느냐? 아니, 한 6억 남겼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안 냈다. 이거에 생활 숙박시설을 만들었어요. 생활 숙박시설 뭡니까? 싱크대 넣는 모텔입니다. 자, 우리 모텔에 싱크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죠? 생겼습니다. 그게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자, 그거는 지금 여기 분양하는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위법입니다. 주거로 생활 숙박시설에서 임대놔야 되는데 하나 사업하는 거 있죠. 2억짜리 3억 주고.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 거주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상가로서 해야 되는데 부양은. 자, 요거는 자기가 생활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주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싱크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8억 5천 파는데, 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고유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팔 때 6억이 남아도 세금은 비과세 간다. 맞습니까? 맞죠? 꼭 해당됩니다. 혹시 이 진안시를 굳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연락 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생활 숙박시설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숙박시설 흐름한 거 있죠? 사세요. 사가지고 싱크대 넣으세요. 퇴직하면서 넣어갖고 임대를 잘 내세요. 그래야, 그럼요. 용도지역이, 이제, 계획까지 있는 거 안 되고, 외우세요.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두 개만. only 두 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두 개만 됩니다. 요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산호동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을 여러분들 흐름한 모텔이죠. 모텔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준주거냐 일반 상업적이냐 따져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로 쭉 바꿔가면서 이제 팔면은 세금이 없다. 자, 곧 상시하게 다음에 또 우리 사례 할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움직이는 거 한 10개 뽑아갖고 드릴 겁니다. 전국에 지금 괜찮은 거. 그럼 거기서 낙찰받으면 됩니다. 주로 뭐 10억짜리 한 3억, 4억 드릴 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한 80% 돼요. 그럼 지돈 한 1억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41번. 경공매의 무료 사이트는 본 적이 대부분입니다. 공매는 온비더. 그러나 우리는 구독션, 지속션 두 개 중에서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묶음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3대 서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3번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자, 43번. 대법원에 가면은 이런 본적이 있어요. 본적,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문고 송달 내역 잘 보시면서 앞으로 검토를 하실 건데 요것도 다음에 또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제일 우측 하단에 배당 요구 종길. 자, 이날까지 세입자들이 서류를 잘 갖다 내야 되는데 내가 4월 29일 날 미국 값도 사러 늦었다 그러면은 이제 10원도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마포 성산도 봅니다. 20일에 5076. 자, 마포구의 성산동에 도시형, 이게 뭡니까? 도시형, 이게 주차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만들었는데 401호인데, 아까 이 인수 있는가, 이거? 선순이네. 선순이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아니네. 선순 아니네. 자, 봅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의 빌라가 전용이 17평인데 4억 7천인데 방이 2개고 짜고짜고 해가지고 3억 8천짜리가 자, 잘 봅니다. 말소 기준 등기락 해놓은 이 날짜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다. 빠르죠? 그럼 고민해봐야 돼. 아이고, 3억 8천. 빠르네. 확정은 다행히 잘했네, 이 사람. 그죠? 확정은 잘했고, 같은 날. 배당 요구도 또 잘 하셨고 3억 8천은 이 사람이 1등입니다. 원래는 1등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등인데 마포구청이 2등인데 사실 이게 세치갑니다. 근데 구청은 금액이 작아요. 세무서가 골 잡아요. 그 세무서를 잘 봐야 돼요. 세무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택 임차권 했다 그런 거는 방 빼고 딴 데 이사 갔대. 아파트 사가죠. 사갔죠. 자, 이래갖고 지가 이제 경매를 넣고 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보증서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 별 문제가 없겠다. 내가 보니까. 낙찰이 되면은 빼고 요거 해가지고, 이 친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요. 세입자 다르게는, 자, 요거 잘 봐야 된다. 인수가 지금 보이면 없으니까. 이제 없다 했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낙찰을 받으시면은, 되겠다. 그러면 마포에서 전용이 17평인데 4층인데, 한 4억 7천의 빌라지만은, 요게 있는 빌라지만은, 나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은, 요 사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마포의 빌라지만은, 전용이 17평에 한 4억 7천에,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은, 요거는, 사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세요. 돈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요거는 내년에 이제 잔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좀 될 거로 보입니다. 내년에. 근데 서울은 투기 가일주 해갖고 40%밖에 안 됩니다. LTV 40%. 우리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은 50%. 일반은 70%. 이런 거죠. 비도시 지역, 전 동네. 그러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온비드 검색. 온비드 검색은 부동산 해가지고요, 매각하는 게 있고요, 매각.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이리 검색하니까, 지금 이제 이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서울 양천구에, 이건 매각이네. 매각. 1900만, 이게 뭐지? 일단 모르겠다. 놔두고. 4억 천에 빌려준, 이게 판다네, 판다. 서울 중랑구에 판다, 그런 것이 이제 상봉동에 있습니다. 매각이. 자,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45번. 임대는 온비드 가서 부동산의 처분 방식을 임대 눌리고, 날짜를 연말로 눌리고, 주거용에 전체 하면은 이런 것들 옵니다. 그럼 요거는 해운대, 인천 그런 거는 요는 빌려주는 게 있어요. 가끔은 아파트를 빌립니다. 서울도 가끔 있어요. 그럼 이건 1년에 800만원, 1년에 290만원인데, 보통은 2 플러스 2입니다. 4년 정도 빌립니다. 4년 정도. 전에는 5 플러스 5인데, 요번에 법이 바뀌고 2 플러스 2로 빌려줍니다. 자, 우리 공매도 빌려주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46번. 용어.
이런 거는 다음 배웁니다. 이런 같은 거는. 자, 47번.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참, 이 후순위 임차인들이 많이 있어요. 은행 뒤에 줄 서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여기도 보면 1억 5천짜리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서 전세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다음 48번. 우리 수강생이 어제 전화 왔는데, 원장님, 내 연말 되면은 7,100만원 보상금 받습니다. 2,000원씩 받아가지고. 뭐냐 했더니, 창녕 IC가 폐지가 되고, 대합 IC가 신설을 따르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 집 알았노? 했더니, LH 뒤에 따라다닌다 그래. 그런 정보를 잘 따라다니면은 여러분들이 고급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 저도 잘 모르고. 누구 뒤에 따라다닌다고요? LH 본사에. LH 맨날 가서 쓰레토 TV 봐라. 개발 계획이 뭐가, 휴지가 막 돌아다니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 49번. 앱 3개를 다운받자. 구독 옵션, 지지 옵션, 스마트폰에, 온비더까지, 3개를 딱 받으면은 좋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가지고 누리서 보는 사람 있어요. 동작 받는 사람은 스마트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은 연천의 주택인데 4억 8,900이 1억 700들이 딱 하면은 마음속에 뭐 생각하는 거 지금? 야, 주택임금 하면은, 5억에 받고 나는 1억 7천 받은 거 5억에 받으면 괜찮죠? 또 나아가서 요 동네에 연천군에 어디 농지 있으면 9억짜리 3억에 받아갖고 300만 또 받고. 농지연금. 자, 그렇게 연구를 해봅니다. 자, 51번. 주택임금이 적합하다. 배당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하게 인서 인감도장이 찍고 인감점에서 첨부해야 배당금을 받는다. 자, 이야기입니다. 139 중산동에 이 물건이 좋아요. 65,800에 떨어져 있는데 쭉 보니까 대부분 타갑니다. 대부분 받아가고, 자, 대부분 받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내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명도 확인서,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인감 첨부해야 돈을 받아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매물 똑같아요. 한 사람만 조금 빠지네. 채시만 못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받아가네. 이런 거는 아주 회피한 경우입니다. 10명에서 9명 다 받아가고 1명도 못 받는다. 이거는 경매에서는 아주 좀 드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명도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잘 보고 월세도 받고, 요거 전부 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비고 9억짜리 주택임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자, 주택임금 좋은 거는요, 지가 살면서 월세도 뭐한대 주택임금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내 나이에 9억이다 그럼 한 200만 원 받겠죠. 한 20만 원 받겠죠. 한 250 받겠네. 250 받으면서 살면서 그게 또 월세 받는 거는 공짜입니다. 무한대로. 그럼 좋죠. 근데 아파트 그거 살면은 뭐 월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금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또 죽으면은 써도 못하는 돈은 지도 안 해요. 썩어 죽어야 돼. 알겠죠? 월세도 많이 받고 주택연금도 250만원씩 받고 월세도 한 400만원 받고 이래갖고 650 가지고 100살까지 살다가 죽어야지. 6억짜리 9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 분들 죽으면은 아들이 고민합니다. 상호세 때문에. 상속세가 비쌉니다. 이제 양수세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 강남에는 상속세 때문에 죽겠다. 죽어도 골치 아파. 팔아도 골치 아프고 죽으면 더 골치 아파. 50억짜리 아파트 남겨놓으면요 10억은 일가구제 했는데 40억 가지고 절반 50% 내야 됩니다. 20억을 자식들이 세금 못 지냅니까? 상속세를. 그럼 그거 뭐 아버지는 50억이라고 내놨는데 세금이 20억 줘야 되지라는 게 결국 팔아야 됩니다. 팔고 나면 또 자리 있습니까? 다섯 형제가 싸움하고 난리가 치고 난리 나죠. 그게 있을 때 그만 팔아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100살 때 죽고, 그죠? 깨끗하게 죽고 나면은 꼴까닥 죽어야 된다. 우리 황창년 신부님께 죽을 때 꼴까닥 죽어야 된다. 그냥 꼴까닥. 재산은 500만원만 나가는데 500만원 많이 나가면 안 된대요. 500만원 나가놨고 나머지 다 쓰래. 계속 여행도 다니고 그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52번 농지연금에 적합하다. 농지는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이 제일 좋대. 관리지역.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모텔 됩니다. 모텔 되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벗어나면은 계획관리지역은 창원 안 돼요. 고성, 함안, 거제, 통영시는 계획관리지역은 모텔이 돼요. 그러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몇 m 벗어난다고요? 50m 벗어나야 돼요. 50m 안은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50m 안에 모텔 해놓으면 자꾸 사람들 차가 그리 수백 대 다니는데 자꾸 모텔에 들락날락하는 거 보이면 조성은 안 되겠죠? 그래서 50m 벗어나. 떨어지라. 자, 그러면은, 이런 거 보세요. 1억 5천짜리, 1억 8천짜리 막 떨어집니다. 33%.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매에서 이 농지는 뭐 한 30% 삽니다. 그럼 이게 사놓으면은 대출 보통 80% 되거든요. 낙찰을 받으면은. 되고 1억 5천짜리가 뭐 5년 지나면 3억, 또 3억짜리가 5년 지나면 10억, 6억 됩니다. 6억. 6억 되면은 이제 2억짜리는 5년 지나면 4억. 또 4억이 또 5년 지나면 10억 됩니다. 8억. 8억 되면은 월 300만원 받아요. 이런 거를 하나씩 사놓으면 됩니다. 자기 자금은 한 25%만 들어갑니다. 낙찰 가격 한 30%만 있으면 돼요. 낙찰 가격에. 근데 계획관리지역만 검시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검시하면 됩니다. 우찌 검시한다고요? 계획관리지역, 농지, 3회 유찰된 거, 5천만 1억쯤 받는 거. 자, 한번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간단해요. 구독신호서 두 번째 테마 검색을 가서 제일 밑에 용도 지역을 눌려서 계획관리지역 점 찍고 꼭 누르면 나옵니다. 다 높여서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임야도 나오니까 안 되겠고. 자, 거기서 나 농지다 하면은 농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농지를 선택하고 꼭 누르면은 계획관리지역 전국에 560억 개로네. 그럼 여기서 고르면 돼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계획관리지역 있습니까? 자, 봅니다. 땅은, 여기 이제 촌 동네인데, 비도시 지역인데, 여기 좋습니까? 여기 좋습니까? 이게 좋죠? 이 5개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비슷합니다. 요것도 비슷해요. 이거는 모텔 돼요. 알겠어요? 커피 좀 돼요. 요거는 커피 좀 안 됩니다. 뭐 되느냐? 전원주택 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계획관리를 낙찰을 이리 받아 놓아야 그 다음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 쓸데없이 뭐 농림지역 뭐 이런 거 받아 놓으면은 이제 조금 더딥니다. 팔아먹기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게 낙찰 받는 게 좋다. 561억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연녹지도 더 좋죠. 계획관리도 더 좋은 게 자연녹지입니다. 오히려. 자, 53번. 다 됐네, 그죠? 다 됐네. 1분만 되겠네. 자, 선순위 전입자가 대출 받을 때 은행에 무상거주 각서를, 무상임대차 각서를 썼어요. 무상임대차 각서. 자, 이런 겁니다. 대출 나갈 때 은행에서 물어봅니다. 19에 9929.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내 동생인데, 행정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전세 안 산다고, 무상거주한다고 각서 도장 찍어라. 집주인하고 찍었어요. 찍어놨는데 아주 김해들하면 뭐잡니까? 김해들하면. 또 거짓말합니다. 반대말 해요. 있다고. 자, 이거 봅니다. 옹진군에 물론 팔렸는데 8억짜리가 5억 3,100에 팔린 아주 멋진 이런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8천만에 김영자 씨가 건저당 하기 전에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기 전에 2014년 5월 달인데 2014년 5월 달에 농협에서 담보를 잡는데 전입이 돼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어찌 됩니까? 이런 게네. 그분은 우리 여기에 소유자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요번 게네 일어났어요. 소유자가 답을 줬는데 전입자는 자, 이었네요. 경매 넣은 사람이 하면은 계약서를 작성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서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냈습니다. 이랍니다. 자,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경매들 하면 뭐합니까 또? 8천이 있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습니다. 막 흔들죠. 이런 건 낙찰 받으면 우리가 8천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줄 필요 없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한 10년 동안은 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제로니까 낙찰 받아라. 이랍니다. 신경 쓰지 말고 받아라. 인도 명령 되고 쫓겨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고?
용인이고도 괜찮아요. 용인 한번 봅니다. 요거 한 1억 벌겠다 한번 보세요. 20에 7629. 용인에 빌라가 그래도 팔립 있네. 전용이 애복 괜찮은데, 그죠? 20몇 평 되는데, 용인에 전용이 24평인데, 용인에 빌라지만은 전용이 24평인데, 2억 4천짜리가 쭉 들립니다. 아이고, 많이 들어왔다, 그죠? 많이 들어왔네. 이 차를 뛰넘었네. 1억 3천에. 자, 거기에 보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2억 4천 준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첨부하는 끼에 참고해라 해놨다, 그죠? 여기 이제 은행에서, 여기서 경매 넣었다가 이 있으면 잘 안 팔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설정보다 늦죠? 늦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다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설정자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 그거는 무조건 무시하면 됩니다.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고민을 봐야 돼. 늦게 들어왔다. 그거는 열매에서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갔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늦게 들어오고 또 뭡니까? 경매 이후에 전신 거였다. 이거는 더 신경 쓸 거 없어요. 경매 뒤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세가 2억 4천이고 5억이고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낙찰 받으면 좋아하는데 낙찰가 딱 오늘이네. 이게 다음 주면 여러분들 받았으면은 한 1억은 벌겠던데, 내가 보면. 자, 봅니다. 내 전재산 1억이 무배당 되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확정자 없어가지고, 무배당 돼요. 배당 요구를 하는데, 너가 들어가지고 전세 계약서에, 이 확정자가 뭡니까, 이거? 동사무소 600원 주면 됩니다. 600원. 주고 찍는 거예요. 그거 안 찍어가지고, 돈을 못 받아요. 창구 용어독은 1억이고, 밑에 거는 4억 5천이고. 자, 4억 5천부터 먼저 볼까요? 18에 159. 전재산이죠. 4억 5천. 전재산. 안돼. 자, 봅니다. 창구 팔룡동에 6억 7천에 이렇게 팔리는데, 8억짜리, 9억짜리가 4억 5천짜리 세입자가 있는데, 자, 잘 봅니다. 이 세입자는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도 늦습니까? 빠릅니까? 조금 늦죠? 확정일자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없고 배당률. 그러면 은행보다 건전항보다 늦은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왜 됩니까? 600원짜리 그거. 그거는 완전 무시로. 알겠어요? 동사무소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동사무소 그래. 전입신고하러 전세가 들어오면은 확정 찍으세요. 한 주입 거 아닌가 600원 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럼 받아갈 건데 다 받아가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10원도 못 받아간 사례가 있더라. 자, 하나 더 봅니다. 이는 가부하고 고렙입니다. 15에 1128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대학교 저 서울에 막 월세 주고 전세 주고 하는 사람들 잘 챙겨보세요. 이게 이런 사람 많아요. 자, 여기도 주택인데 두 사람 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건 은행인데 은행이 2002년 됐어요. 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1층에 김씨는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 2층에 이마담은 2년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르죠? 1억 똑같은 돈 1억인데 1층에 호래비 김씨는 확정일자가 없어요. 2층에 가부 이씨는 확정이 있어요. 그럼 돈 누구 줍니까? 배당은. 2년 늦가도 이 사람 줍니다. 이씨가. 1층은 안 줘요. 김씨는 안 줘요. 그래서 이 사람 배당 확정돼서 안 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이씨고 확정일자 없는 사람은 여기는 이제 배당금이 없고 원래는 이 사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못 받고 대신 2층에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은 못 받았어. 2년 빨리 들어가. 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전세 계약서를 자녀들 거를 앞뒤를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하고 확정지 안 보이면 빨리 가서 찍으라 해. 알겠어요? 네. 예. 이제 설정보다 먼저 들어오면 상관없어. 근데 설정이 뭐시 있고 압류 있고 뭐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확정자 없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소액 보증 받는 거는 확정이 없어도 됩니다. 소액 보증금.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